여기에 MRP 전개 이런 타이틀로 했습니다. 전개한다. 이 이야기는 수준별 계산을 쭉 진행시켜 나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explode, 명사로는 explo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에 아까 그 말했던 세 가지 자료가 있어요. 제품 A의 BOM, BOM. BOM 그래도 되고 BOM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A의 MPS,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재고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수준별 계산을 해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포맷을 써요. 여기에 있는 이런 포맷. 자, 요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맷을 가지고 쭉 수준별 계산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MRP 전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이제 A뿐만 아니라 B, C, D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이런 칸들이 있죠. 빈 칸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습은 지금 여기 있는 빈 칸들을 메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빈 칸에 숫자를 메꿔 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여기로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요. 세 가지 자료. 그러면 A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A. A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봄이 있죠. B와 C로 A가 만들어져요. 수준 1이 B와 C예요. 자, B와 C. 근데 B는 A 하나를 만들 때 2개가 들어간다. 또 C는 1개가 들어간다. 지금 이게 이제 봄에 나타나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생산 계획에서 7주에 250개를 만들자 그랬어요. 자, 250개가 지금 이 테이블에서 A라는 품목의 테이블에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7주에 250개. 이게 총 소요량이에요. 250개가 필요하다.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입고 예정량은 없습니다. 언제 뭐 몇 개 들어온다 그 이야기는 없어요.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근데 현재 50개가 있어요. 뭐 1주 후에 50개 쭉 재고가 유지되다가 6주까지 50개가 유지되다가 7주에는 재고가 마이너스 200개, 부족하다. 200개가 부족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00개가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 그것이 순소요량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200개가 만들어져서 창고에 입고가 돼야 되겠다. 그게 입고 계획량이죠. 그러려면은 이 A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되느냐. 그게 발주 계획량이에요. 발주라는 이야기는 구매한다 또는 뭐 제작한다 이런 게 이제 발주인데 구매 지시하는 것, 제작 지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발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7주에 200개가 완성이 되려면은 리드 타임이 1주이므로 6주에 200개를 만들도록 지시가 나가야 돼요. 발주가 나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이 테이블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A는 이걸로 해서 테이블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MRP 전개를 해나가야 돼. A만 소요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쭉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소요량을 계산해 나가야 하는데 수준별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야 되겠다. 수준별 계산. 레벨 바이 레벨 프로세싱. 자,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방법이 뭐냐?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B가 있어요. B라는 품목은 수준 1에 해당되는 품목이고 A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예요. 아까 봄에서 수준 1에 해당되는 품목 B였죠. 물론 C도 있습니다만 우선 B부터 보자. 그러면 A를
한 개 만드는데 B는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리드 타임은 2주다 그랬어요. 뭐 이거를 주 단위로 보면은 2주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보겠는데 A가 6주째에 200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A를 200개를 6주째에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그때까지 B는 400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 만드는데 두 개씩 들어가니까. 요게 B의 총 소요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곱하기 2 해서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총 소요량이 이제 400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료를 봤더니 B가 현재 150개가 있는데 2주에 30개가 입고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입고 예정량이 2주에 30개가 여기에 적힙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가 150개니까 150으로 적히는데 1주에 150, 2주에 이제 30개가 들어오니까 180이 되죠. 180으로 쭉 적히다가 6주에 마이너스 220이에요. 400개를 확보하려면은 220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220개를 이때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입고 계획량 220개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B의 리드 타임이 2주예요. 그럼 6주까지 220개가 확보가 되려면은 언제 발주가 나가야 되냐? 2주 전에 나가야겠죠. 그래서 4주째에 220개가 발주가 나갑니다. 구입 품목이라면은 구입 지시가 나가고 구매 지시가 나가고 자체 제작 품목이라면은 작업 지시가 나가겠죠. 220개. 이때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때 220개가 만들어져서 180개 합쳐서 400개를 여기다 확보해 놓으면은 그때 다시 또 이제 A가 이렇게 작업하기 시작해서 7주에 25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B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품목이 이제 C하고 D가 있죠. C와 D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테이블, 빈칸을 여러분들이 메꿔야 돼요. 근데 C 품목의 총 소요량 정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BOM을 보면은 A가 0수준인데 1수준에 B와 C가 있었어요. 근데 또 C를 보면은 2수준에도 C가 있어요. 그래서 C는 1수준에서 A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2수준에서 B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해요. B를 만드. 그래서 두 군데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C인데 A를 만드는 데 쓰이느냐 B를 만드는 데 쓰이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총 소요량을 봅시다. C가 A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C는 A 20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6주에 필요한 거죠. 근데 A를 만드는데 C는 한 개씩 들어가요. 여기에 한 개씩. 그러니까 200개를 A 만드는데 C가 2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C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C는 B 하나 만드는데 C가 두 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B가 4주째 220개가 필요한데 하나당 두 개씩 들어가니까 44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C의 총 소요량은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발생합니다. 4주째 440, 6주째 200. 종속 수요 품목이죠. C는 B에도 종속이 되어 있고 A에도 종속이 되어 있다. 이 종속 수요 품목.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트, 빈칸이 있는 시트, 이 부분을 이제 메꿔 나가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상위 수준의 발주 계획량이 하위 수준 품목의 총 소요량이 되는 것. 이렇게 연결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전개시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RP 전개가 그런 거예요. 자, C가 이제 440개, 200개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0개를 5주에 발주하고 400개를 3주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 또 여기에서 220개를 3으로 곱해가지고 660개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D는 B를 하나 만드는데 3개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3의 숫자가. A를 하나 만드는데 3개 들어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B를 하나 만드는데 3개. 그러면 A를 하나 만드는 데는 D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B가 2개가 들어가고 또 B마다 3개씩 들어가니까 2 곱하기 3에서 6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660이 나왔습니다. 이것 곱하기 3 해서. 그래서 현재 재고 계산해 보니까 570개가 부족해서 570개를 여기.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실습을 해보겠는데 문제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로트 크기가 300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차이가 나요. 이게 로트 크기라는 거 포장 단위도 될 수 있겠고 판매 단위도 될 수 있겠고 생산 단위도 한 번 생산을 하거나 한 번 구매해 올 때 300개씩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250개가 필요하더라도 300개를 만들든가 300개를 사오든가 그래. 250개로는 안 팔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로트 크기라고 그러는데 이 로트 크기 이런 걸 최소 로트 크기를 우리는 MOQ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MOQ 무슨 말이냐? 미니멈 오더 퀀티티 이것의 약자예요. 퀀티티. 그래서 MOQ 이런 말을 써요. 자주 씁니다. MOQ가 300이다.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죠. 요것만 차이가 나. 그러면 여러분이 실습했던 거는 로트 크기가 소요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개 필요하면 200개를 뭐 지시하고 220개다 그러면 220개를 뭐 생산 지시하거나 구매 지시하는 이제 그런 것을 로트 크기가 소요량하고 같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번에는 MOQ가 300으로 정해져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똑같은 예제입니다만은 이제 200개가 필요한데 입고 계획을 300개로 잡아야 돼. 그래서 300개를 발주합니다. 또 여기서 A를 300개 발주하니까 B는 2개씩 들어가니까 600개가 총 소요량이 돼요. 또 C는 1개씩 들어가니까 300개가 총 소요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총 소요량이 달라졌어요. B, C. 그러니까 레벨 바이 레벨 프로세싱이니까 여기에서 수준 1에 해당되는 B와 C를 소요량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수준 2에 있는 C와 D를 소요량 계산을 그 다음에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B 600, 그 다음에 C 300개 이렇게 이제
총 소요량을 정해가지고 B가 600개 발주가 되고 C는 여기에서 또 300개가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MOQ 단위로 여기는 MOQ 2배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예제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수준별 계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A에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부품 B와 C의 소요량을 먼저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B와 C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A에 들어가는 것 300개 또 A에 들어가는 것 600개 했는데 아까처럼. 근데 여기에 보니까 C가 또 수준 2에도 있어요. C가 수준 1에도 있고 수준 2에도 있어. 그래서 B와 C의 소요량을 계산한 다음에 또 이제 또 C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B에 들어가는 C의 양 B 하나에 2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계산이 어떻게 되냐. B 하나에 2개씩 C가 들어가. 그래서 또 여기에 1200개가 C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A에서 내려온 건 300개가 있는데 이때 수준별 계산을 했어요. 300개를 총 소요량으로 놓고 쫙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뭐 40개 해가지고 어떻게 뭐 260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30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텐데 근데 계산을 다 해놓고 봤더니 또 B에서 내려온 1200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1200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또 추가로 계산을 해서 요 시트를 수정을 해야 돼. 아까는 여기가 40, 40, 40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0, 0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 1200가 또 내렸네. 그럼 또 이것을 갖다가 계산을 다시 해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계산이 2번 되고 또 한 번 할 때마다 수정이 돼서 다시 계산하고 재계산을 해야 돼. 이거는 번거롭기도 하고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컴퓨터가 계산한다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컴퓨터도 쓸데없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속도도 느려지고 사물을 더디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피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C를 한꺼번에 300, 1200 내려가지고 그냥 한 번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릴 때 같이 내리고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더 간편하고 또 어떤 낭비가 없어지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로우 레벨 코딩이라는 거예요. 로우 레벨 코딩. 자, 여러분 이 로우 레벨 코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까는 MOQ를 설명을 했고 이제 로우 레벨 코딩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C가 수준 1에 있었는데 이거를 더 낮은 수준으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2에다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2에 C가 있으니까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서 모든 C는 그냥 이 수준 2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걸 로우 레벨 코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 놓고 이제 수준별 계산을 하는 거예요. A 다음에 B 계산하고 그러면 이제 수준 1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B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2 할 때 양쪽에 C가 나타나 있으니까 수준 2 계산할 때 요 두 개를 한 시트에 합쳐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게 로우 레벨 코딩입니다. 이렇게 단지 그거예요. 단순하게 수준을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위치로 옮겨서 계산. 그러면 우리가 수준별 계산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A에서 계산하는 건 B만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계산을 해요. C는 계산을 안 해, 나중에.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수준 2에서 수준 3으로 내릴 때 D로 내리고 C로 내릴 때 그때 A에서도 C로 내린다. 칸을 여기다 이렇게 메꿔서 그러면 1200, 300을 다 적어놓고 한꺼번에 계산을 쭉쭉쭉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하는 일이 없이 한 번 딱 계산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뭐 그냥 뭐 300 적어놓고 한번 계산하고 또 1200 적어놓고 또 한번 계산하면 뭐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컴퓨터에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이렇게 입력을 시키려고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속도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을 위한 거고 또 하나 사무적으로도 이 코드를 매길 때 이제 부품마다 코드를 매기는데 이 수준을 생각하면서 그 코드 안에 이 수준의 위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코드 안에. 근데 C를 여기다 놓고 하면은 뭐 이게 1수준으로 코드를 매겨야 될지 2수준으로 코드를 매겨야 되겠지. 약간 혼란스러워요. 뭐 그런 등등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수준 코딩을 합니다. 로우 레벨 코딩. 자, 그래서 MRP 이제 로직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했어요. 제일 중요했던 게 로우 레벨 뭡니까? 레벨 바이 레벨 프로세싱 수준별 계산하는 그런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한 저수준 코딩, 로우 레벨 코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MRP 전개를 해나간다. MRP 전개를 해나간다.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이 발주 계획량이 나온다. 발주 계획이 나온다. 발주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 몇 개를 작업을 시작할 거냐, 구매를 주문을 낼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